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공방 구석에는 언제나 퀴퀴한 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대대를 이어온 이 작은 공방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일터가 아닌 내 삶의 전부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거친 대패질로 인해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나무 진액이 박혀 있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술을 이어받아 매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정직한 노동의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으니까. 하지만 진우는 달랐다. 형에게 이 공방은 그저 돈으로 환산해야 할 구닥다리 고물상에 불과했다. 민우야, 너 아직도 미련하게 이런 구석구석 먼지 쌓인 데서 사서 고생을 하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수제 가구를 알아준다고 그래. 다 대량 생산의 디자인 깔끔한 걸 원하지. 작업대 위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형이 툭 내뱉은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형에게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의 시선은 오직 이 공방의 부지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인 비법서에만 향해 있었다. 나는 묵묵히 대패질을 계속했다. 쓱쓱 날카로운 철날이 거친 나무 표면을 깎아내며 내는 일정한 소리만이 공방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형의 귀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로만 들릴 게 뻔했으니까. 나 안 그래도 요즘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거든.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말인데 이 공방 땅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땅값 나눠 갖든가. 네 생각은 어때? 너도 언제까지고 여기서 청춘 바치며 살 수는 없잖아. 형은 마치 나를 위하는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그 손길이 징그럽게 느껴졌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신뢰 따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버릴 인간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공간을, 그리고 나에게 물려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형의 탐욕에 눈멀어 날려버리게 둘 수는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쳐봐야 진우 형은 더 치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조여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불의를 참지 않는 내 성격상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나는 더 큰 반격을 위해 숨을 죽였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형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방을 정리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은 내 단호한 태도에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너 진짜 융통성 없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지.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라. 형은 싸늘한 눈빛을 남긴 채 공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공방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형이 남긴 불길한 여운 속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걸까? 그날 밤 사달이 났다.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마치고 공방문을 잠그려던 순간 할아버지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비밀 수납장의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급하게 서랍을 열어젖혔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온 장인의 기술과 공방의 모든 소유권 서류를 적어두신 유일한 비법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형의 차가운 미소가 뇌리를 스쳤다. 설마 벌써 움직인 건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찾아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건조한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형이 공방의 소유권 서류를 가로채간 그날 이후 내 모든 세상은 멈춰버렸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땀 흘려 일구신 가죽 공방이었다. 손때 묻은 도구들, 가죽 특유의 키키하면서도 정겨운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소중한 공간을 형은 단지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 조각 취급을 했다. 민우야,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봐라. 이 낡은 공방 붙잡고 있어봐야 빚만 늘어날 뿐이야. 내가 좋은 구매자 알아봤으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맴돈다.
진우 형, 내 하나뿐인 형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가족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나 주머니 속에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 눈빛을 내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의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바보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불의를 참을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부딪혀봐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판을 짠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입술을 지식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보다 배신감이 더 컸다. 치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반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인내심이라면 나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밑에서 수년 동안 가죽을 다듬으며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버텨내는 법이었으니까. 형이 공방을 매각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야 했다. 형의 노트북,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 그리고 형이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까지 전부 내 레이더망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형의 뒤를 조사한 끝에 나는 형이 단순히 공방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핵심 유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것은 공방 건물의 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비밀이었다. 형은 돈에 눈이 멀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방 안, 나는 형이 잠든 틈을 타 형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형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을 펼친 순간 내 눈은 크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형이 숨겨둔 계약서와 함께 할아버지의 진짜 유서로 추정되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맨 밑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만 남기신 비밀, 그리고 형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곳에 적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며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날 밤 나는 공방 구석에 주저앉아 형이 남기고 간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앞의 글자들이 분노로 얼룩져 흐려졌다. 서류 맨 위에는 공방 소유권 이전 및 포기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밑에 찍힌 아버지는 마지막 인감도장 자국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형이라는 인간은 슬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공방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을지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끝이 벌벌 떨렸고 이가 갈렸다. 진우 형,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가 텅 빈 공방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공간, 나무 냄새와 톱밥 먼지가 가득한 이 소중한 일터가 순식간에 형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참는 것도 여기까지였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만 하던 예전의 민우는 오늘부로 끝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당장 형에게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은 치밀하고 법적인 구멍을 잘 이용하는 인간이니까 나 역시 철저해져야 했다. 형이 가짜로 꾸며낸 서류의 허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공방의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아버지가 남기신 생전의 일기장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형이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날짜들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푸른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눈이 시리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내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서류에 적힌 날짜는 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중환자실에 계셨던 날이었다. 의사소견서에도 의사소통 불가능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날짜였다. 그런 상태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필 서명을 하고 인감을 찍었단 말인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사문서 위조였다. 형이 저지른 이 더러운 짓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고 공방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나는 서류를 스캔해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고요하던 공방의 정적을 깨고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진우 형이었다.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형의 비열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아직 공방에 있지? 서류는 다 읽어봤냐? 어차피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짐 싸서 나와라. 아, 그리고 네가 지금 뭘 찾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았니? 형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내 등 뒤로 식은땀이 쫙 흐르며 등 가죽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형은 이미 내가 눈치챌 것까지 계산하고 또 다른 덫을 파놓은 것이 분명했다. 순간 공방 밖에서 거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형의 배신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고 그 대가는 잔인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방의 핵심 기술과 도면들이 형의 손을 통해 경쟁업체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분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형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부딪혀봤자 나만 손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차오르는 분노를 가슴 깊은 곳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우야, 너 요즘 공방 일은 열심히 하고 있냐? 괜히 힘 빼지 말고 형이 말한 대로 그냥 공방부지 매각하는 거나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에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그 가식적인 미소와 나를 위하는 척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뒤틀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형의 눈에는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남동생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돈 몇 푼에 가족의 신뢰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형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글쎄 형,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라 그런지 쉽게 손이 안 가네.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싶어. 나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섞이지 않도록 신경 썼다. 형은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특유의 계산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네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건 곧 알게 될 거다. 형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형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 덕분에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건 내가 아니라 형이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며 형의 서재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은 여전히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대었다. 낮게 깔린 형의 목소리가 문을 통과해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네, 김 사장님,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우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방 핵심 도면 마지막 장은 내일 넘겨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잔금이나 확실하게 입금해주세요. 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될 생각에 들떠있는 듯한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피땀 흘려 그린 그 도면을 형은 저렇게 가볍게 가로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형의 비열한 음성과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내 전화기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형이 내일 넘기겠다고 말한 마지막 도면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형이 통화를 끝내고 잠시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단 1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재의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잠입했다. 책상 위에는 형이 쓰던 노트북과 몇 가지 서류 봉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형이 언제 화장실에서 나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잠겨있지 않은 비밀칸에서 붉은색 가죽 바인더를 발견했다. 그 안을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을 멎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핵심 도면뿐만 아니라 형이 경쟁업체와 주고받은 실제 계약서,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어두운 문서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 문서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형이 노린 것은 단순히 공방의 기술과 부지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진짜 이유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그 서류 안에 적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서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뚜벅뚜벅.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형의 배신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고 그 잔인함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공방의 비밀 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최고의 원목들과 수십 년간 축적된 디자인 도면들이 보관되어 있던 우리 공방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텅 빈 선반들, 굴러다니는 빈 상자들, 그리고 먼지만 뽀얗게 쌓인 바닥 위로 거칠게 끌린 자국들만이 남아있었다. 형은 단순히 돈을 가로챈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가 버린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공방 가득 은은하게 퍼지던 특유의 나무향마저 이제는 서글프고 시리게만 느껴졌다. 손끝으로 텅 빈 작업대를 쓸어내리자 거친 나무의 촉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형은 늘 그랬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족의 신뢰도, 추억도, 심지어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마저도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는 인간이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형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는 내게 인내를 가르치셨고 진정한 장인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고 하셨다. 슬퍼하고 원망만 하기에는 형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벼웠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방 구석, 형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작은 틈새를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진짜 소중한 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법이다. 나무 벽면의 특정 부분을 깊숙이 누르자 작은 비밀 서랍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형이 그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완성하셨던 최종 디자인 비책이자 공방의 소유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유서가 담긴 수첩이었다. 형은 가짜 서류로 나를 내쫓았다고 생각하며 지금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수첩을 품에 꼭 안으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형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면 나는 그 벼랑 끝에서 형을 추락시킬 완벽한 덫을 놓을 것이다.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며칠 뒤 형이 대기업과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남긴 도면들을 제것인 양 속여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계약식 당일 화려하게 불이 켜진 행사장 로비에서 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형의 모든 범죄 정황과 가짜 서류의 증거가 담긴 파일을 언론사와 대기업 법무팀에 전송하기 직전 형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형, 축하는 지금 많이 해도 곧 끝날 테니까. 메시지를 확인한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형의 시선이 마침내 기둥 뒤에 서 있던 나와 정확히 마주친 순간 내 손가락은 이미 전송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지금 그 버튼 누르면 재미 없어질 텐데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공방의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사방에 배어있는 은은한 나무향, 그리고 손때 묻은 도구들, 이 모든 것이 나와 아버지를 배신한 형, 진우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형은 이미 공방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는 나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짐을 싸라고 다그쳤다. 민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지켜. 형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목소리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척 연기했다. 형이 나를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들어야만 내가 준비한 치밀한 반격이 통할 테니까. 나는 공방 구석에 앉아 낡은 대패를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거친 나무의 촉감이 마치 지금 내 거친 심정 같았다. 진우 형은 내가 단순히 슬픔에 잠겨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형이 돈을 위해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조했던 서류들, 그리고 그동안 몰래 빼돌린 공방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나는 이미 하나씩 수집해둔 상태였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형의 범죄 사실이 담긴 장부는 지금 내 가방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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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서 형의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만 들어도 형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은 번쩍이는 명품 양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안 나갔냐? 내일부터 여기 철거하고 새로 건물 올릴 거니까 쓸데없는 미련 버리고 당장 나가라. 형의 눈빛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과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나는 애써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이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있어? 진짜 너무하다. 형은 내 말을 듣고 비웃으며 코방귀를 꼈다. 유산? 돈이 안 되는 유산이 무슨 소용이야? 암튼 난 경고했다. 당장 내 짐 싸서 꺼져. 형이 뒤를 돌아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가에 고여있던 슬픈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돋아났다. 드디어 때가 왔다. 형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이 순간 바닥을 치게 만들어줄 타이밍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아주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기자님. 말씀드렸던 공방 불법 소유권 이전 및 횡령 사건에 대한 핵심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터뜨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물건이 바닥으로 쾅 하고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뒤지는 형의 다급한 거친 숨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류 가방을 열어 젖히는 소리,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더니 이내 형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형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형은 나를 매섭게 쏘아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우 너 설마 내 방에 있던 그 장부랑 유언장 네가 가져갔냐? 형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형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형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형, 내가 말했잖아.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지킨다고. 이제 형이 지은 죄값 그대로 돌려받을 시간이야.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순간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형의 범죄를 도왔던 자산관리사였다. 형은 그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표정으로 내 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우씨, 지금 당장 도망쳐요. 검찰에서 벌써 그쪽 공방으로. 그날 밤 나는 공방 구석에 앉아 진우 형이 남기고 간 장부들과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거친 빗소리가 낡은 공방의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형은 자신이 완벽한 덫을 놓았다고 믿고 있겠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공방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형의 추악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치밀하고 냉정한 반격이었다. 형,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여놓고 감히...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그동안 조용히 모아두었던 진우 형의 횡령 증거와 불법 자금 흐름이 담긴 파일들을 열었다. 형은 자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계산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장인 밑에서 자란 내가 공방의 모든 회계 흐름과 자재관리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형이 가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 그리고 공방의 핵심 자산을 제3자에게 몰래 넘기려 했던 계약서 초안까지 모두 내 손 안에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서류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나갔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드디어 형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다.
이것들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형이 쌓아 올린 가짜성은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차오르는 긴장감과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신성한 공간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외투를 걸쳐 입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형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비가 조금씩 가늘어질 때쯤 나는 형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으로 향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며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형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머니 속에서 형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안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진우 형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계획대로 진행해. 민우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방에 처박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일 아침에 바로 도장 찍고 넘겨버리면 끝이야. 그 자식은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게 될걸? 형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문을 통과해 내 귓가에 꽂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내일 아침이라고? 형은 이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방을 처분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판을 뒤엎어야 할지 아니면 계획대로 법적인 덫을 먼저 놔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며 누군가의 거친 손길이 내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진우 형이 가져간 그 가짜 비법서가 공방의 진짜 유산이라고 믿고 있을 생각을 하니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속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차올랐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말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가치만 계산하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잘못 짚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공방의 핵심 기술은 고작 종이 몇 장에 적힌 글귀 따위가 아니었다. 진짜 비밀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수많은 실패의 기록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형이 탐욕에 눈이 멀어 눈앞에 번지르르한 가짜를 가로채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형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공방 구석에 앉아 진우 형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며 타임라인을 점검했다. 형은 분명 그 가짜 비법서를 들고 대형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계약을 따내려고 들 것이다. 투자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장인인 척 행세하며 그 가짜 기술을 시연하겠지.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형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형의 발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온순한 남동생인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지난 수개월의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왔다는 짜릿함 때문이었다. 진우 형, 형이 선택한 길이니까 원망은 하지 마. 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작업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며 내 흐려지던 정신을 다시금 똑바로 잡아주었다. 형은 돈이 최고라고 믿었겠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장인정신이라는 게 존재한다. 형이 가짜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고 결국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투자자들과 대중의 분노를 한몸에 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기술과 전통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형이 공방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이 공방을 다시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테니까.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공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내일이면 진우 형이 그 투자회사의 회장과 최종 계약을 맺는 날이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조용히 수집해두었던 형의 횡령 증거와 가짜 기술 유출 정황이 담긴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형이 쌓아올린 가짜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그때였다. 고요한 공방의 정적을 깨고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진우 형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전화를 한 걸까?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아 귀에 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과는 달리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우야, 너 지금 어디냐?
설마 내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지금 공방 뒤편 창고로 와라.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까. 형의 목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멀리 공방 뒤쪽에서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법정의 문이 닫히고 형의 몰락이 세상에 알려진 그날 밤, 나는 혼자 공방으로 돌아왔다. 사방을 채운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내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진우 형이 나에게 저지른 짓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떨렸다. 형은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가로챘고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공방의 명예마저 진흙탕으로 밀어넣었다. 형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믿었겠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 인간은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판 안에서 내가 영원히 신음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형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 인내심이 강하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아주 치밀하게 반격의 기회를 노려왔다. 법정에서 형의 모든 비리와 횡령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던 순간 형이 지었던 그 처참한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눈망울이 경악과 공포로 물들어가던 그 찰나의 순간 말이다. 형은 감옥으로 갔고 공방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작업대에 가만히 앉았다. 손때 묻은 대패와 조각칼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마땅했다. 머리 아픈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이던 그때 손끝에 낯선 감촉이 걸렸다. 진우 형이 공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 쓰던 비밀 가죽 보관함이었다. 형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리고 간 모양이었다. 원래라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테지만 묘한 위질감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보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형이 숨겨둔 자잘한 영수증과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붉은색 밀봉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과 형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심장이 무섭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곳에 적힌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잔인한 사실들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의 행방, 그리고 진우 형이 왜 그토록 미친 사람처럼 이 공방과 돈에 집착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형은 빌런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거대한 덫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의 친필 서명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음모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효력은 정확히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공방 저편에서 정적을 깨고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짓누르는 차가운 발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있는 작업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꽉 쥔 채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했다. 수수께끼 같은 실루엣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